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차가운 바람이 김포공항 활주로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후 5시 30분 서울행 항공편 대기실에는 저녁 시간대 특유의 분주함이 감돌고 있었어요. 출장객들과 관광객들이 뒤섞인 가운데 한 여성이 조용히 탑승구로 향했죠. 깔끔하게 정돈된 단발머리, 절제된 걸음걸이, 그리고 누구보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 차림의 이소정이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자 이소정은 창가 좌석 12A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서 마친 군 관련 행사의 피로가 얼굴에 어렴풋이 드러났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 해군기지에서 열린 국방부 주최 안보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마치고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거든요.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담은 20분짜리 발표였는데 참석자들의 박수갈채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죠. 곧 시작될 고등학교 동창회를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옛 친구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소정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 노을을 바라봤어요. 고등학교 시절은 그녀에게 그리 달콤한 기억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몇몇 사람들과의 기억은 더욱 그랬습니다. 항공기 문이 닫히고 승무원들이 안전시연을 시작할 무렵 복도 쪽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소정은 고개를 살짝 돌려 그쪽을 바라봤어요. 3명의 여성이 승무원에게 좌석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죠. 화려한 명품 핸드백을 들고 진한 화장에 값비싼 옷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몸짓도 과장되어 있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이소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3명의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윤희, 오선미, 허영란. 고등학교 시절 학교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그들이었죠. 이소정의 심장이 미세하게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얼굴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죠. 차윤희가 제일 먼저 이소정을 알아봤습니다. 너 혹시 이소정이야?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학급 반장이었고 부모님이 지역 유지여서 교사들에게도 특별 대우를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이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머, 정말 소정이네. 어쩜 하나도 안 변했어? 오선미가 비웃듯 웃으며 말했죠. 여전히 그 촌스러운 머리 스타일에 수수한 옷차림이고 참 신기하다 정말. 근데 너 누가 동창회에 불러준 거야? 우리가 초대한 사람 명단에 내 이름은 없었던 것 같은데? 허영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맞다. 너 그때 우리 심부름 잘해주던 애였지? 빵 사오라고 하면 잘 사오고 청소도 대신 해주고. 참 착했어, 착해. 마지막 말에는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생각나네. 너 우리 숙제도 대신 해주고 도시락도 나눠주고. 진짜 헌신적이었다니까? 빵 셔틀. 차윤희가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맞다, 빵 셔틀. 너 아직도 그 입 다물고 사냐? 말도 안 하고 그때처럼 선생님들 앞에서만 얌전한 척하고. 이소정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복도에서 밀려나 넘어지던 날, 도시락을 바닥에 흘리며 울던 날,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던 날,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모든 날들이요. 특히 3학년 때 체육 시간 후 탈의실에서 일어났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오선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서 감히 우리를 씹어? 예전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네. 말 걸면 대답해야지. 허영란이 이소정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말 걸면 대답해야지. 매너도 없고 사회생활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다른 승객들이 뒤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좌석 앞쪽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고 뒤쪽에서는 젊은 여성이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 같았어요. 항공기 안이 점점 어수선해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뒷좌석 13B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조용히 일어나 이소정에게 다가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 남성이었죠. 어깨가 넓고 걸음걸이가 반듯한 것이 한눈에 봐도 군인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가슴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사령관님, 그가 이소정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도착하면 동선 바로 확보하겠습니다. 차량 대기 완료됐고 호텔 체크인도 미리 해두었습니다. 순간 세 여성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령관님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죠. 이소정이 무슨 사령관이겠어요? 아마 남편이 군인이어서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야, 코스프레야? 허영란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사령관님이라니 진짜 웃기네. 너 남편이 군인이야? 아니면 무슨 군사 동호회라도 하는 거야? 차윤이가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야, 진짜 웃기다. 제가 사령관님이면 나는 뭐야? 대통령이야? 진짜 상상력 대단하다. 역시 소설 같은 거 좋아하더니. 항공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정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고등학생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침묵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죠. 수행 장교 김대위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고 세 여성은 여전히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서서히 멈춰 섰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 짐을 꺼내는 와중에도 차윤이, 오선미, 허영란은 여전히 이소정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이소정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수행장교 김대위가 먼저 내려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야, 소정아. 차윤이가 이소정의 뒤를 따라오며 말했어요. 너 진짜 동창회 온 거 맞지? 우리 모르게 초대받은 건 아니고. 허영란이 낄낄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설마 몰래 왔다가 쫓겨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진짜 창피한데. 공항 출구로 나오자 이소정은 김대위를 찾았어요. 그는 정확히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단정한 정장 차림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경호원처럼 보였습니다. 사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위가 다가와 가방을 받으며 말했어요. 차량이 지하 주차장 B2층에 대기 중입니다. 동창회 장소인 롯데호텔까지는 약 40분 소요 예정이고요. 이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 도착 후 10분 정도 정리 시간 주세요. 뒤에서 지켜보던 세 여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진짜 경호원 같은 사람이 이소정을 모시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죠. 뭐야, 저거? 오선미가 허영란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사령관이라도 되는 건가? 설마 그럴 리가. 허영란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마 남편이 돈 좀 있나 보지.
경호원까지 고용하고 차윤희가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공항인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소정이라고 있거든. 걔가 지금 경호원 같은 사람이랑 다니는데 뭔가 수상해. 너 혹시 그 사람 알아? 전화 너머로 남편 박노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소정? 흔한 이름인데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키 작고 단발머리에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 근데 누군가가 사령관님이라고 부르더라고. 말도 안 되지. 사령관님? 박노식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윤희야, 혹시 그 사람 몇 살이야? 우리랑 같은 나이니까 45이지. 왜?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박노식은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았죠. 한편 이소정은 김대위와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60이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김대위가 뒷문을 열어주자 이소정이 조용히 탑승했죠. 사령관님, 동창회 참석하시는 거 맞죠? 김대위가 운전석에 앉으며 물었어요. 네, 오랜만에 옛 친구들 얼굴 좀 볼까 해서요. 이소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을 거예요. 혹시 불편한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대라 도로가 꽤 막혔지만 김대위는 능숙하게 차선을 바꿔가며 운전했어요. 공항에서는 차윤희가 여전히 남편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 진짜 모르겠어? 이소정이라고 수도방위 사령부 쪽에는 없나? 잠깐만.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이 이소정이라고? 박노식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윤희야, 혹시 그 사람 계급이 무슨 계급? 그냥 평범한 동창이야. 고등학교 때 우리가 부려먹던. 야, 윤희야. 박노식이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혹시 그 사람한테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지? 왜 그래? 뭔 일인데? 지금 당장 사과해. 제발. 차윤희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했어요. 옆에 있던 오선미와 허영란도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죠.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래? 차윤희가 물었습니다. 이소정. 혹시 육군 중장 이소정 맞아? 수도방위 사령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차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중장이라고요? 수도방위 사령관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제가 무슨. 윤희야, 나 지금 부대에 있는데 벽에 걸린 사진 보고 있어. 이소정 중장님 사진. 혹시 그 사람 맞으면 우리 다 죽은 거야. 휴대폰을 든 차윤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오선미와 허영란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허영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오선미가 급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혹시 이소정이라는 장군 알아? 한편 롯데호텔에 도착한 이소정은 김대위와 함께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고 미리 예약된 VIP 스위트룸 열쇠를 받았어요. 사령관님, 동창회는 몇 시부터인가요? 김대위가 물었습니다. 7시부터예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내려갈게요. 엘리베이터가 2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이소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그 소심하고 위축된 소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 이소정이 서 있었죠. 스위트룸에 들어가자 이소정은 가방에서 예비 정복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롯데호텔 20층 스위트룸에서 이소정은 조용히 정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벗고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육군 정복을 꺼내 걸쳤어요.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과 계급장이 반짝였죠. 삼성의 무궁화가 새겨진 중장 계급장,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공로를 보여주는 각종 포상들이 정연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모자를 쓰며 이소정은 잠시 멈춰 섰어요. 25년 전 그 위축되고 소심했던 고등학생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죠. 그때의 자신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믿을까요? 대한민국 육군 중장, 수도방위 사령관 이소정의 모습을요. 한편 공항에서는 세 여성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차윤희의 남편 박노식 소장, 오선미의 남편 민성욱 준장, 허영란의 남편 김민철 예비역 대령 모두가 전화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제발 그분한테 무례하게 굴지 말고 당장 사과해. 박노식의 다급한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렸어요. 이소정 중장님은 내 상관이야. 수도방위 사령관님이라고. 차윤희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상관이라니. 그게 무슨. 윤희야, 너 지금 뭘 한 건지 알아? 나는 소장이지만 중장님 앞에서는 그냥 부하야. 게다가 수도방위 사령관님이면 서울 지역 모든 군부대를 총괄하시는 분이라고. 오선미도 남편 민성욱 준장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당신 미쳤어? 사령관님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준장이지만 중장님 앞에서는 한참 아래 계급이야. 허영란의 남편 김민철은 이미 예비역이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영란아, 우리 아들 지금 육사 다니는 거 알지? 그런데 너가 그분께 무례하게 굴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아들 군생활 끝나는 거야.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차윤희는 안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고등학교 때 자신들이 괴롭혔던 그 조용하고 소심한 이소정이 지금은 자신들, 남편들의 상관이라니요. 우리, 어떡하지? 오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장 호텔로 가야 해. 차윤희가 말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한편 롯데호텔 6층 그랜드 볼룸에서는 동창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클래스 회장을 맡고 있던 정민호가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던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이소정이 참석한다고? 누가 연락한 거지? 정민호가 준비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윤희가 연락했다고 하던데요. 한 동창이 답했어요. 근데 좀 이상하긴 하죠. 윤희가 소정이랑 친했나? 정민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보니 차윤희와 이소정은 전혀 친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윤희가 소정이를 자주 괴롭혔던 기억이 났어요. 오후 6시 30분 동창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왔고 성공한 사업가부터 공무원, 교사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동창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차윤희, 오선미, 허영란 3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윤희는 언제 와? 정민호가 다른 동창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연락이 안 되네요. 아까부터 전화해도 안 받고. 그때 호텔 로비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식 소장, 민성욱 준장, 김민철 예비역 대령이 급하게 호텔로 달려왔거든요. 세 사람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사령관님이 정말 동창회에 참석하신다는 거야? 박노식이 물었습니다. 응, 분명히 그렇다고 했어.
차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가서 상황을 파악해야 해. 민성욱이 말했습니다. 혹시 사령관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김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미리 인사드려야 해. 예의상 오후 7시 정각 동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민호가 마이크를 잡고 개회사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볼룸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복을 입은 이소정이 김대위와 함께 조용히 입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등장과 함께 홀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죠. 어머, 저분이 누구세요? 한 동창의 부인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글쎄, 군인 같은데. 이소정은 담담한 표정으로 홀 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정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미소를 지었죠. 정민호는 깜짝 놀라며 마이크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소정이야? 정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홀 뒤쪽에서 박노식, 민성욱, 김민철 세 명이 조심스럽게 입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소정을 보자마자 몸이 경직되었어요. 정말로 수도방위 사령관님이었거든요. 사령관님. 박노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반응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홀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박노식 소장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소정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죠. 수도방위 사령관님, 보고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노식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홀 안에 있던 모든 동창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민성욱 준장도 뒤따라 경례를 올렸습니다. 예하부대장 민성욱 준장입니다. 사령관님께 인사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김민철 예비역 대령도 비록 현역은 아니었지만 똑바로 차려 자세를 취했어요. 예비역 대령 김민철입니다. 영광입니다, 사령관님. 홀 안의 동창들은 눈을 둥글게 뜨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조용하고 평범했던 이소정이 이 군인들에게 사령관님이라고 불리고 있었거든요. 사령관님이라고? 한 동창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소정이가 군인이었다고? 언제부터? 정민호는 여전히 마이크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소정은 3명의 군인들을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여기서는 편하게 하세요. 사적인 자리니까요. 아, 네. 사령관님. 박노식이 긴장한 채 답했어요. 그때 홀 뒤쪽 구석에서 차윤희, 오선미, 허영란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3명 모두 얼굴이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특히 차윤희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 보였죠. 이소정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죠. 저기, 차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소정아. 아니, 사령관님. 이소정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이분들, 당신들 아내분들 맞습니까? 박노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령관님. 송구합니다. 민성욱과 김민철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자신들의 아내가 사령관님께 무례를 범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거든요. 홀 안의 다른 동창들은 점점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 선미, 영란이 뭔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리고 이소정이 정말로 높은 지위의 군인이라는 것도요. 잠깐만. 정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정이가 사령관이라고? 진짜? 김대위가 앞으로 나서서 정중하게 말했어요. 이소정 중장님은 현재 수도방위 사령관을 맡고 계십니다. 중장? 홀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도방위 사령관?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이 기억하는 이소정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인물로 서 있었죠. 이소정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차윤희가 앞으로 나섰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죠. 소정아. 아니, 사령관님. 아까 비행기에서 우리가 됐습니다. 이소정이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더 할 말 없어요. 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소정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논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수행장교 김대위가 이소정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사령관님, 일정상 일찍 자리를 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홀을 둘러보며 다른 동창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저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정민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 소정아. 잠깐만. 이야기 좀 더 하고 가면 안 돼?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이소정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박노식, 민성욱, 김민철이 다시 경례를 올렸어요. 사령관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소정은 김대위와 함께 조용히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홀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차윤희가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오선미와 허영란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괴롭혔던 그 소녀가 이제는 자신들 남편의 상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박노식이 아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희야,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다른 동창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런 반전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소정이가 정말 중장이었다니. 한 동창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도 수도방위 사령관이라고? 동창회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세 가정에서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차윤희의 집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조용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차윤희는 계속해서 손을 떨고 있었고 남편 박노식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윤희야, 너 정확히 뭘 한 거야? 박노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령관님께 어떤 말을 한 거냐고. 차윤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그냥 예전처럼 빵 셔틀이라고. 빵 셔틀? 박노식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한 건지 알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차윤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노식이 머리를 감추러요. 이소정 중장님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야. 그리고 수도방위 사령관이라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모든 육군 부대가 사령관님 휘하라는 말이야. 차윤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때 괴롭혔던 그 조용한 소녀가 이제는 남편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요. 한편 오선미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민성욱 준장은 아내를 마주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선미야, 나는 준장이지만 중장님 앞에서는 한참 아래 계급이야. 그런데 너가 사령관님을 무시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민성욱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는데? 오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군 생활이 끝나는 거야. 진급은 꿈도 꾸지 마. 허영란의 집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김민철은 비록 예비역이었지만 아들이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이었거든요. 영란아, 우리 민수가 지금 육사 3학년이야. 그런데 너가 사령관님께 무례하게 굴었다는 게 알려지면. 김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허영란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야. 그날 밤 차윤이는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이소정 중장 수도방위 사령관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대한민국 최초 여군 중장 이소정, 수도방위 사령관 취임. 이소정 중장, 국방혁신의 아이콘으로 주목. 철의 여장군 이소정, 북한 도발 억제의 핵심 역할. 기사를 읽을수록 차윤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괴롭혔던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니요. 한 기사에는 이소정의 양력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미국 웨스트포인트 교환 학생, 각종 작전 성공, 그리고 수많은 포상과 훈장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차윤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체육 시간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일어났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소정이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차윤희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다가갔던 거예요. 야, 이소정. 너 내일까지 우리 수학 숙제 해와. 차윤희가 명령조로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저는 제 숙제도 있어서. 이소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뭐, 감히 거절해? 오선미가 끼어들었어요. 너 우리한테 대들 주제야? 그때 허영란이 이소정의 책가방을 바닥에 던졌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책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이소정은 무릎을 꿇고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제발 그만해 주세요. 이소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그 장면이 차윤희의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여성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모두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우리 어떻게 하지? 오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과해야 해. 차윤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그런데 어디로 가? 허영란이 물었습니다. 차윤희가 인터넷 검색 결과를 보여줬어요. 수도방위 사령부. 용산에 있어. 세 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사과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았죠. 내일 가자. 차윤희가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날 밤 세 여성은 각자의 집에서 과거를 반성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특히 차윤희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함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도요. 이틀 후 아침 서울 용산구 수도방위 사령부 정문 앞에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3명의 여성이 떨고 있었어요. 차윤희, 오선미, 허영란은 전날 밤부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 일찍부터 준비해서 이곳까지 왔죠. 정말 여기가 맞는 거야?
허영란이 거대한 부대 정문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라는 간판이 위험 있게 걸려 있었고 경계 근무를 서는 헌병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철책 너머로는 각종 군사시설들이 즐비했죠. 맞아. 여기야. 차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곳까지 와야 하는 거야? 오선미는 추위에 떨며 코트깃을 세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 남편들 말 들었잖아.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 세 명은 어젯밤 남편들에게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소정 중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신들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이에요. 아침 8시 부대 정문 앞 경계 근무자에게 다가간 차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이소정 사령관님을 뵙고 싶어서 왔는데요. 민간인 면회요? 헌병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령관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차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죠. 헌병은 잠시 망설이더니 내부로 전화를 걸었어요. 김대위님 정문입니다. 사령관님의 고등학교 동창분들이 면회를 신청하셨는데요. 네, 세 분입니다. 전화 통화가 몇 분간 이어졌습니다. 세 여성은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헌병이 전화를 끊고 말했죠. 김대위님이 나오신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익숙한 얼굴의 남성이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봤던 수행 장교 김대위였어요. 그는 세 여성을 차갑게 바라보며 다가왔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대위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거리감이 있었어요. 차윤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이틀 전 비행기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오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허영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사령관님께 전해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김대위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사령관님께서는 현재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하지만 그가 잠깐 멈췄죠.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김대위가 다시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여성은 추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기다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20분 후 부대 정문이 열리며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이소정이 나타났습니다. 중장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위엄과 품격이 넘쳤어요. 김대위가 한 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죠. 세 여성은 이소정을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그 소심하고 약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대신 강인하고 당당한 군인의 모습만이 있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이소정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차윤이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닿자 찬 기운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차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비행기에서 한 말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선미와 허영란도 차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세 명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습니다. 오선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지금도 정말 잘못했어요. 허영란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런 짓을 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요. 이소정은 그들을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이 흘렀어요. 주변에 찬바람만이 쌩쌩 불어댔죠. 일어나세요. 이소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공개된 장소예요. 세 여성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무릎에는 아스팔트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늦은 건 맞아요. 이소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안 할 수도 있었겠죠. 차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소정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소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가 세 여성을 바라봤죠. 당신들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스며들었습니다. 세 여성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소정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었거든요. 이소정의 말이 끝나자 수도방위 사령부 정문 앞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여성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이소정은 그들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대위는 한 걸음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사령관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죠. 감사합니다. 차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선미는 코트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령관님, 저희는 정말 이제 됐어요. 이소정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허영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런데 저희 남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이소정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군인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요. 당신들 남편분들은 유능한 군인들이니까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하시면 됩니다. 박노식, 민성욱, 김민철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자 세 여성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남아 있었죠. 사령관님께서는 차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소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찬바람이 그녀의 단발머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힘들었죠. 이소정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많이 울기도 했고 학교 가기 싫은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멀리 하늘을 바라봤죠.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죄송해요. 오선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약했어요. 이소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르죠. 그리고 당신들도 그때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김대위가 시계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령관님, 오전 회의 시간이. 이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세 여성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가보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세요. 네. 세 명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이소정은 김대위와 함께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문이 닫히자 세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끝났네. 허영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차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진짜 변해야 하는 시간이. 세 명은 천천히 부대 정문을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차윤이가 말했어요. 우리 정말 바보였어. 맞아. 오선미가 동의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 허영란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냥 재미있다고 생각했나 봐.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게 재미? 차윤희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였습니다. 그게 재미였다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세 명은 조용히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수도방위 사령부 건물들이 보였죠. 소정이가, 아니, 사령관님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 오선미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진짜 소정이었을까? 허영란이 물었어요. 너무 달라 보여서. 차윤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아니야. 그게 진짜 소정이야.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진짜 모습이었던 거지. 버스가 시내로 향하는 동안 세 명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느라 바빴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지? 오선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차윤희가 답했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큰 잘못을 했다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허영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한편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 집무실에서는 이소정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 정문 쪽에서 버스가 떠나는 모습이 보였죠.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소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후련해요. 용서해 주신 건가요? 용서라. 이소정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보다는 놓아준 거예요. 과거를 말이에요. 김대위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전 회의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소정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 같았죠. 그날 오후 세 여성은 각자의 집에서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엄마들의 진솔한 고백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차윤희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내가 그 아이를 짓밟은 게 내 인생 가장 부끄러운 짓이었다는 걸 인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얼마나 강한 사람으로 자랐는지도 알게 됐다. 이제 나도 변해야 한다. 며칠이 지난 후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 집무실에서 이소정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행사에서 받은 감사패와 기념품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책상 한쪽에는 동창회 때 받은 이름표가 놓여 있었죠. 김대위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일정 마무리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소정이 고개를 들며 답했어요. 그분들 소식은 어떤가요? 세 분 모두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 보이고요. 이소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창의 이름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소정이라고 단정하게 쓰여진 흰색 스티커였어요.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을 열어 조용히 넣어두었죠. 사령관님, 혹시 후회되시는 건 아닌가요?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더 엄하게 하셔도 되셨을 텐데. 이소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답했어요. 김대위, 진정한 강함이 뭐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적을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이소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했던 과거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김대위는 사령관의 말을 곰곰 생각해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저도 한때는 그 아이들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이소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했고,
학교 가기 싫어서 몸살을 핑계로 결석한 적도 있었죠. 힘드셨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줬어요. 이소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했던 제가 강해질 수 있었던 건 그때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이에요. 이소정은 벽에 걸린 부대기를 바라봤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나란히 걸려있는 수도방위 사령부 깃발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 아이들도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이소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김대위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령관님의 그런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과찬이에요. 이소정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에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소정은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죠. 김대위, 내일 일정은 어떻게 돼요? 오전에 국방부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부대 순시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소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네, 사령관님도 푹 쉬세요. 김대위가 나간 후 이소정은 혼자서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그녀는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들, 군사관학교에서의 치열했던 노력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소정이 중장 진급식을 할 때 찍은 것이었죠.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엄마, 아빠, 딸이 잘 해내고 있죠? 이소정이 사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민호 동창회장에게서였어요. 소정아, 그날은 정말 놀랐어. 우리가 몰랐던 내 모습을 보게 돼서 정말 자랑스럽다. 다음에 기회 되면 조용한 곳에서 커피 한잔 하자. 이소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오빠.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창밖으로 완전히 어둠이 내렸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의 야간 경계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이소정은 마지막으로 집무실을 둘러본 후 가방을 들고 일어섰죠.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됐어. 나는 나를 지켰으니까. 그 말에는 지난 모든 시간에 대한 용서와 받아들임이 담겨 있었어요. 약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용서,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이소정은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회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책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이소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별빛들처럼 그녀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시동을 걸며 이소정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고등학교 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어?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리고 정말 잘 됐다고. 그렇게 이소정은 새로운 내일을 향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진정한 사령관의 모습으로 말이에요.